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어느 정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그 그래프 중에서 어떤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극대랑 극소의 개념인데요. 극대랑 극소의 개념을 올바로 알고 그래프에서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극대 극소를 통해서 그래프를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 극대 극소는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극대 극소의 개념부터 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극대 극소다. 그러면 이제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의미가 들긴 들죠. 그쵸? 근데 이 극대랑 극소는 일단 최대값하고 최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대랑 최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정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한 개씩만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을 말하는 게 최대 최소거든요. 근데 극대 극소는 최대 최소랑 다르게 어떤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극대랑 극소의 의미가 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요, 114쪽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제가 볼게요. 자, X를 A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아이는 X는 A라는 지점을 포함하는 어떤 되게 좁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열린 구간에 해당하는 어떤 X값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랬을 때, 자, 이 fx라는 아이는 이 X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의 어떤 점인 거예요. 그 fx랑 fa를 비교했을 때 이 어떤 X값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fa가 항상 크거나 같다면, 그쵸? 크거나 같다면 그때 이 FA를 갖고 극대값이다 라고 말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자, 이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X는 A가 있어요. 그 X는 A를 포함하는 되게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X는 A를 포함한 그 영역만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역 중에서 FA 값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FA 값보다 더 큰 애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 구간에서는 내가 제일 큰 놈이야. 이렇게 됐을 때 그 큰 놈을 갖고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를 포함한 어떤 일시적인 영역만 보는 거예요. 되게 좁은 영역만. 그래서 그 영역은 그럼 어떻게 포함해요? 요만큼만 봐도 되고 요만큼만 봐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나를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X는 A를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그럼 이제 극소는 뭐냐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해당하는 어떤 X값하고 X값을 집어넣은 fx랑 fa를 비교했을 때 이번 fa가 제일 작거나 같은 거예요. FA가 제일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FA라는 아이보다 더 작은 애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같은 애는 존재해도 됩니다. 이랬을 때 이 FA를 무슨 값? 극소값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거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일 때 자,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X는 A. 여기를 포함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A를 포함하는 여기가 FA죠. 그러면 이 A를 포함한 이 좁은 영역만 볼 거야. 이랬을 때 FA보다 더 큰 애 없죠? 같은 애는 존재하지만 더 큰 애 없지 않아요? 그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FA는 극대값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이 FA랑 같은 애는 존재하지만 이 FA 값보다 더 작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FA보다 작은 애도 없어. 그럼 이건 또 뭐예요?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수함수는 이 FA는 극대값이면서 동시에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극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항상 어떤 지점에서든 그 지점이 바로 극대값임과 동시에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왜? 등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한 극대 극소의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미분법을 배우잖아요. 미분법을 배우기 때문에 미분하고 뭔가 관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극대랑 극소는 엄밀히 따지면 연속과도 관계가 없고요. 자, 미분 가능성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불연속이어도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랑 극소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로 미분이 가능한 연속인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다루다 보니까 극대극소가 왠지 미분이 가능해야지만 생긴 건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 연속과는 상관이 없이 나를 포함하는 일부분의 영역을 봤을 때 내가 제일 크다. 같은 애는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애가 없다. 그러면 극대. 자, 내가 가장 작다. 나랑 같은 애는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작은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극소가 된다는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지금 구멍을 뽕뽕하고 어떻게 놨어요? 뚫어놨죠. 즉, 뭐랑 상관이 없다. 연속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제가 여기를 A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이 일부의 영역만 보는 거예요. A를 포함하는 이 일부의 영역에서 이 FA보다 더 위에 있는 I는 존재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지점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를 제가 A라고 놔볼게요. 이 A를 포함하는 이 일부분의 영역을 봤더니 이 I가 가장 아래쪽에 존재해요. 얘보다 더 작은 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 I를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극소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자, 꼭 그렸으면 좋겠거든요. 여기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지를 이 그래프를 갖고 여러 번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가 x는 a인 지점에서 어때요? 여기가 일단 미분계수가 0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 지점 x가 a란 지점이 이렇게 일부분을 딱 보는 거예요. 걔를 포함하는. 그랬을 때 fa보다 더 위에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뭐이다? 극대값이 존재하는 영역이 됩니다. x는 a에서 fa는 극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는 뾰족한 첨점이죠. 그쵸? 첨점이라고 하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걸 선생님이 왜 썼냐면 미분 가능성과 극대 극소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 극대 극소랑 미분 가능성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자,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을 딱 동그라미로 놨을 때 이 B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이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하는 함수값이 없죠. 얘가 제일 아래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 I는 뭐다? 극소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오는 것 없이 이렇게 멈췄어요. 그쵸? 그러면 이 C를 포함한 이쪽의 영역을 봤더니 이 C보다 큰 애는 존재하고 하지만 어떤 애는 존재 않은 이 아이랑 같은 애는 존재하지만 여기 지점보다 더 위에 있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죠. 얘보다 아래쪽 작거나 같은 애들만 존재해요. 그러면 더 큰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 지점도 뭐가 될까요? 극대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따로 표현해주지 않았지만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잡을게요. 상수함수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얘는 얘보다 더 큰 애도 없고 작은 애도 없어요. 큰 애도 없고 작은 애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여기다 말해놨죠. 뭐임과 동시에 극대임과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다? 극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볼까요? D 영역을 봤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역을 일부를 보면 요 아이랑 같은 영역은 존재하거나 큰 영역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영역, 요 지점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도 뭐가 될까?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볼게요. 얘를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 것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F2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보다 다 아래쪽에 존재하죠. 얘보다 더 위에 있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높은 지점, 얘를 포함하는 얘가 바로 뭐가 될 거다? 극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이 아이를 포함하는 영역을 봤더니 이 아이보다 이렇게 더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될까요?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를 포함하는 영역을 봤더니 여기가 함수값이거든요. 이 영역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하는 아이가 없어요. 얘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거다?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포함하는 영역을 봤어요. 얘가 지금 내려가는데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네. 그럼 가장 낮은 게 얘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때문에 이때는 이 H가 이 지점에
지금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낮은 지점, 그쵸? 제일 낮은 값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뭐도 아니고 얘는 극대도 극소도 모두 아니다. 여기는 극대값도 극소값도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극대하고 극소의 정의를 배웠고 극대랑 극소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불연속해도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값과 극소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극대랑 극소를 애매하게 배우잖아요. 그냥 가장 큰 거, 그래프 가장 낮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극대 극소는 최대 최소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은 미분 가능 연속성과 상관이 없다. 불연속이어도 첨점에서도 극대 극소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쵸?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극소고 얘가 극대긴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항상 극대값하고 극소를 비교할 때요. 보세요. 여기가 극소죠. 그쵸? 여기가 극소란 말이에요. 그쵸? 이 극소랑 여기가 극대예요. 극소랑 극대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극소가 극대보다 어떨 수 있어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극대라고 해서 극소보다 반드시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엄밀히 따졌을 때 극대인 거 맞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극소지만 여기도 극소죠. 그쵸? 이 극소는 이 극대보다는 어떨 수 있어요? 더 위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그래서 극대랑 극소값을 비교할 때 무조건 극대값이 극소값이 크다. 이 소에 집착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극소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익히셔야지 된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극대랑 극소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것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 속에서 극대랑 극소를 파악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줬을 때 극대랑 극소는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항함수에서 즉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자, 다항함수이면서 자, 즉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 극대값과 극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라는 거죠.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아이를 거의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이렇게 된 그래프를 먼저 갖고 와 볼게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아이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아이는 없으니까 얘는 극대인 거 알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꼭 우물 같은 데죠? 그쵸? 꼭 계곡처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자, 더 이상 아래쪽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극소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뭐가 되겠구나, 극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전제를 깔 때 어떻게 했냐면 연속이면서 더 중요한 건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제가 말했죠. 첨점이 존재하지 않는 부드러운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연속을 그리다 보니 이 극대랑 극소를 파악할 때 이 지점에서 다 어때요? 딱 봐도 미분계수가 뭐입니까? 0인 지점이죠. 아, 여기를 내가 A라고 두면 F'A가 0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F'B가 0이에요. F'C가 뭐예요? 0이에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나는 X는 알파에서 만약에 극값을 가져 라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이런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극값을 갖는 그 지점에서는 무조건 미분계수가 뭐이더라? 0이더라 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F'알파는 무조건 0이겠네.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푸는 팁이 됩니다. 자, 다항함수이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F'은 F'알파는 0이에요. 이 조건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아까 참이도 배웠죠? 이 아이가 참이라고 해서 이 아이도 반드시 참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y는 x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갔다가 미분계수가 0이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y 프라임은 3x 제곱이라서요. f 프라임 0이 0이에요. 그쵸?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치만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 지점이 극값인가요? 아니죠. 극값이려면 얘가 제일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 된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0이지만 얘는 뭐가 아니다. 극값이 아닙니다. 극값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f'은 0이에요. 하지만 f'값이 0이라고 해서 그 지점에서 모두 뭐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극값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극값을 갖는다는 걸 갖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나는 극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아이를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 x값들은 극값의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극값의 후보들이 돼요. 극값의 후보이다. 그러면 실제로 자 f'이 0이 되는 찾았어. 걔가 만약에 알파였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이 아이가 실제로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 변화를 보셔야 돼요. 이 좌우의 부호 변화. 자, 극값식이 되려면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뒀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아이는 극대죠. 그쵸? 극대는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인데요. 일단 미분계수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미분계수가 뭐야?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면 양수였다가 0에서 여기로 뭐로 가요? 음수로 가요.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딱 봐도 극대이죠. 아, 그래서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0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 아이는 극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0인 지점에서. 이 극소 볼까요?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근데 왼쪽은 감소,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부호가.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0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쳐면 이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극소가 된다는 거예요. 감소했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뭐예요?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를 갖고 올 때 뭐가 될 거다? 극대랑 뭐야? 극소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f'의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f'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잡았어.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그럼 우린 이거 보자마자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우린 이걸 그냥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죠.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제 우리 눈알로 보는 거죠. 얘는 딱 봐도 극대네. 이 그래프를 분석 못하진 않거든요. 아, 이건 딱 보자마자 극소네.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번엔 또 하나 도함수가 알파이고 베타인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도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그래프가 여기를 기준으로 증가, 여기도 여전히 증가,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스무스하게 그리면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점점 더 큰 아이가 계속 존재하니까 극대는 될 수 없어요. 그치만 얘는 어때요? 이 지점에서 어때요? 더 이상 큰 애가 없으니까 딱 봐도 극대인 거 알겠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나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증간표만 그릴 줄 알면 사실은 눈으로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인식하면서 이건 뭐 부호 파악해야 돼 라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f' 앞에서 배웠던 증간표만 그릴 줄 알면 어느 지점에서 극대가 나오고 어느 지점에서 극소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극대랑 극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미분이 가능한 아이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는 특징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극값을 배웠기 때문에 비율 관계라고 해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도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아이는 정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 보기 쉬운 곳에다가 자, 참고 표시해 놓고 필기를 잠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적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비율 관계를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나에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자, 내가 근을 구하다 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여기가 이제 극값이죠, 이게. 극값이고, 여기는 뭐예요? 절편이에요. x 절편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극값이고, x 절편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이 전체 길이랑 이 전체 길이가 같을 때요. 그때 이 아이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 극값하고 이 절편의 이 파란색의 관계가 무조건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를 얻게 됩니다. 무조건 1대 루트 3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결론만 내시면 돼요. 이 결론만 일단 외우시는데 저는 이거를 증명을 잠깐 할 거예요. 여러분 증명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0이라고 둘게요. 우리는 비율 관계만 알고 싶은 거니까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fx라는 아이는 x 더하기 알파, x 빼기 알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선생님 최고창의 개수 모르는데요. 그럼 여기다 k라고 두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비율 관계라 나중에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볍게 1이라고만 둬볼게요. 그래 놓고 여러분 여기 지점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죠.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구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 관계가 정말 1대 루트 3인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극값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곱미분인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고 양쪽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끝에 걸 미분하고 앞에 걸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둘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잠깐 정리해서 f'x를 써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알파 x예요. 그래서 먼저 약분할 거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f'x는 3x제곱 빼기 알파제곱인데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3x제곱은 알파제곱이라 x제곱은 3분의 알파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이 나온 건데 이 지점만 잠깐 보면 얘는 루트 3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알고 싶은 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가 1대 루트 3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알파 대 요만큼의 길이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대 1이 되는데 루트 3으로 곱하면 1대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이의 b는 이 상태로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여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랑 길이가 똑같대요.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두고 여기를 3이라고 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극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미분계수는 여기랑 1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가 3인 거니까 이 지점이 x값이 루트 3이구나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이거입니다. 자 이렇게 잡혀질까? 하나는 중근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실근. 여기가 실근. 여기는 중근이에요. 자 중근이 있고 여기가 실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극점이 있어요. 미분계수가 0인.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요 아이도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요 아이의 길이의 비는 이 중근을 기준으로, 중근이 기준이에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면 2대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중근하고 극점하고 실근의 비가 2대 1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된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0으로 둘게요. 가장 편하게. 그리고 제가 여기를 알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fx라는 아이는 여기가 중근인 거니까 x제곱이고 여기는 실근인 거니까 x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여기가 또 미분계수가 0인 이 아이를 구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만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f'x를 구하면 앞에 거 이 x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x제곱에 여기 미분하면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0인데를 구할 거다. 그럼 2x제곱 더하기 x제곱인 거니까 3x제곱 빼기 2알파 x는 0이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이제 x로 묶어주면 3x 빼기 2알파는 0이다. 그래서 x가 0인 거랑 x가 3분의 2알파. 아, 여기 지점이 뭐라는 얘기예요? 3분의 2알파.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알파는 3분의 몇 알파예요? 3알파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2알파, 여기는 그러면 3분의 1알파죠. 그러니까 3분의 2알파랑 3분의 1알파니까 몇 대 몇이 맞다? 2대 1이 맞구나라는 거를 또 증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나는 이렇게 이번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래요. 그럼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중근을 기준으로 여기가 2대 1이에요. 중근 쪽이 2예요. 여기가 2대 1인데 여기 길이가 이미 2였죠.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길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점의 위치가 0이겠구나 라고 몰라도 우리는 구해서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요 아이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풀린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번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에서 자 이렇게 여기도 이번엔 대칭을 이루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극점이죠. 여기 지금 극대 여기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가 길이가 똑같을 때요. 요 아이랑 요 아이가 길이가 똑같을 때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극대, 극소, 여기가 실근이죠.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무조건 얘는 1대 루트 3이 아니라 1대 루트 2다. 요거예요. 1대 루트 2를 이룬다. 요 정도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증명을 해보면 제가 여기를 0이라고 두고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랬을 때 또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인데는 찾아서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fx는 여기가 중근이죠. 그러니까 x제곱인 거야. 중근이니까 0에서 그 다음에 실근 x 빼기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귀찮으니까 곱미분하지 말고 여기가 x제곱 빼기 알파 제곱인 거니까 전개해 줄게요. x 4제곱 빼기 알파 제곱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f'x를 구하면 얘는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알파 제곱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는 0으로 정리해주면 2x로 묶어주면 여기는 2x의 세제곱, 2x의 제곱이죠. 2x의 제곱 빼기 뭐가 돼요? 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0인 거랑 2x제곱이랑 알파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x제곱이 2분의 알파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는 루트 2분의 알파라는 뿔 막값이 나오게 되죠. 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가 루트 2분의 알파 대 알파. 그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얘랑 얘랑 약분하면 1대 뭐다? 루트 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저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3, 4차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극대와 극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 것들을 무기 삼아 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0번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어느 지점이 극대이고 극소인지는 당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f'x를 통해서 증간표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3이 6x의 제곱 빼기 9이 18x 더하기 12 그쵸? 요 i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쵸? 6으로 묶어주면 얘는 6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라서 이 i는 1과 어디인 지점에서 2인 지점에서 이렇게 근을 갖는 요런 형태겠구나.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증간표를 그릴 때 도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지금 뭐 할 거고 증가, 감소,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는 증가했다가 여기가 극대겠네요.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딱 봐도 여기가 극대 지점이고 여기가 극소 지점이에요 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릴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이렇게 잡고 y축. 그래서 1부터 먼저 넣어줍시다. f에 넣는 거예요. f'에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f1 값은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1이라서요. 여기는 14에서 10을 뺐으니까 4. 1일 때는 4겠구나. 1일 때는 4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자 f2 값은 8이 16 빼기 4고 36 더하기 24 빼기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0, 여기는 4 하고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한 이쯤에 3이 있다.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자, y절편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y절편 지나가고 여기서 극대였다가 여기서 극소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이 그림을 그렸고요. 극대값은 4, 극소값은 뭐다? 3이에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다 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fx도 이제 또 똑같이 도함수를 갖고 이제 먼저 해볼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빼기 8이 16x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0이 되는 i를 구할게요. 4x로 묶어주면 얘는 x제곱 빼기 4는 0이라서요. 요 i는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흘러가는 i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 위로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또 똑같이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증간표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아래쪽인 거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영역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아이를 그린다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구나. 그쵸? 자, 그럼 대충의 개형을 확인했으니까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가 이렇게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는 16 2는 48에 32 더하기 3이라서요 19 여기서 19를 빼면 3 마이너스 13인 거죠.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겠구나. 이렇게 잡았고 0일 때는 3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일 때도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를 갔다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고 극소는 양쪽 끝 지점에서 나왔네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하나만 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아이가 자 x 절편을 이용해서 자, 미분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에요. 이 그래프를 그냥 바로 x 절편으로 그리기. 자, x 절편이라는 건 사실은 근을 구할 수 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y는 3이라는 아이가 없었다고 치면 나는 이 그림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y는 x 4제곱 빼기 8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이것을 y축 방향으로 뭐만큼? 3만큼
이 그래프는 무슨 이동한 거다? 평행 이동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원래는 X축이겠죠. 그쵸? 여기를 X축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얘는 Y는 3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래프를 그냥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나중에 이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Y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인 거야? 2 루트 2 여기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그쵸? 그리고 얘랑 길이가 어떻게 될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를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여기 다시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얘를 나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Y는 3축이다. 그리고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 루트 2,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리고 거의 이렇게 그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여기는 지나가는 아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중근이고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랑 길이가 똑같게.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가 딱 Y는 3인 거니까 아 여기는 극대인 지점이 3이구나. 극대값은 3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얘보다 얘가 지금 조금 더 빨리 풀리거든요. 그럼 자 여러분 선생님 그럼 극소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여기랑 여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요. 자 비율관계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선생님 앞에 정리해줬죠? 4차 함수니까 1대 루트 2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자마자 여기가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함수값은 2를 집어만 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16 빼기 2는 48에 32에다가 Y쪽 만큼 3만큼 더하기 3 해주면 되죠. 그럼 19에서 마이너스 13인 거니까 아, 이 지점은 뭐야? 마이너스 13이구나. 똑같군요. 그쵸? 그래서 극대랑 극소를 확인할 때 이게 굉장히 빨리 풀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머 얘만 없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굉장히 빠르게 되네. 인수분해가 굉장히 빠르게 될 때는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시간 절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작고 그래프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도함수에서 미분계수만 갖고 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284번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4다. 이 아이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6을 갖는다 라고 해줬네요. 그러면 여기에선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x가 마이너스 1 때 16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니까 얘는 f-2가 16입니다. 이 식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극값을 갖는데요.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2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두 개의 조건을 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f-2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4a 마이너스 2b는 20. 그럼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는 일단 10.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 f'은 저거를 미분해야 되니까 f'x는 6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는 얘기죠? 2는 4, 6에 24 빼기 4a 더하기 b 값이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넘겨서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아이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2a가 뭐다? 얘 해주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7 여기가 7 그러면 b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a가 b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fx의 극소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극대 극소는 미분계수가 뭐인 지점? 0인 지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6x 제곱 그 다음에 2ax니까 7이 14x 그쵸? 더하기 b니까 더하기 4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아이는 2로 묶어내면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라서 여기는 3, 1, 2, 1, 6,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서 뒤집어줘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그림의 모양 꼴이 증가했다가 여기서 극대겠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극소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x에다가 여기죠? f-3분의 1이 뭐가 될 거다? 극소가 됩니다. 라고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91번 가볼 거예요. 자, 291번 또 보면 자,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 있죠. 이 방법으로 x절편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축이 x축이 아니라 y는 무슨 축? 마이너스 2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인수분해가 쉽게 되니까 x제곱으로 묶어주면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0이에요. 자, 여긴 중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니까 연습해 봅시다. 자, 양순이가 오른쪽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뭐야? 중근이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실근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여기가 극소인 건 바로 나오죠. 그럼 극소값은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극대죠. 그럼 여기에 x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또 나왔네요, 여러분. 비율 관계. 그쵸? 여기가 중근, 실근, 절편이야. 그러면 이 중근을 기준으로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죠. 그런 거니까 여기가 2분의 2, 여기가 2분의 1. 이면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길이가 2대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극대는 x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는 극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극소는 이미 구해놨죠?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실제로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팁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9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1이에요. 얘가 없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확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도함수를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f'x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4, 3, 12x의 제곱 빼기 8x 이 아이가 0이 되는 거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다. 얘는 근이 0, 1, 2죠. 그쵸? 여기서 0, 1,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음수예요. 그럼 오른쪽 위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오른쪽 아래에서 실근, 실근, 실근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된 형태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프 형태를 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뭐 하고 있다? 증가했다가 그죠? 클럽은 증가했다가 다시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구나. 정확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자, 값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0이다. 0을 집어넣으면 1. 0일 때 1이구나.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야 돼요. 1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1이기 때문에 0이래요. 그쵸?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는 자 마이너스 16, 8, 4, 32. 2는 4, 4, 16 더하기 1이라서 얘도 다시 뭐가 된다? 1이 된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아이는 그래프 모양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되게 예쁜 모양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291-2번. 자, 극대값은 여기가 둘 다 뭐예요? 여기가 극대값은 1이고 극소값은 미분 여기가 뭐예요? 0이죠? 그래서 극대값은 1, 극소값은 0이다 라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힘들더라도 자꾸 미분으로만 편한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X절편을 이용한 평행이동 꼴이라든가 특히나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칠판 정리 잠깐만 하고 정말 중요한 3, 4차 함수의 극값의 특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로 3차 함수의 극값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자꾸 익히려고 노력을 하시면 나중엔 자동으로 익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3차 함수를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하필이면 이제 a가 양수일 때만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다. 그 음수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로 가게끔 여러분이 그래프를 따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도함수를 먼저 분석하면 y'은 3a의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예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는 2차 함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x절편, 즉 도함수는 x절편을 가지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따져서 y축 안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특징이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x절편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 이 아이는 이렇게 x절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쵸? 아니면 x절편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거나 접한다는 얘기죠. x절편이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두 개이거나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따지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그쵸? 얘는 x절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라고 이 프라임을 갖고 부호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는 판별식이 뭐예요? 0이에요.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 그려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얘는 자 모두 도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F'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x는 a라고 놨다고 쳤을 때 이 아이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계속 증가하고 여기서도 증가하면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되게 수르르르르 되게 느슨하게 증가하는 약간 지렁이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는 증가함수. 이거 3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x를 a라고 놓았다고 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얘랑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 지점에 하필이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 아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그냥 양수라면 얘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둘 다 모두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가 지금 이쪽은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 도함수에서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3차 함수는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한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아, 도함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쵸? 이 아이는 극값을 갖게 돼요. 극값이 두 개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습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아이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아이를 분석할 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어때요? 쭉 증가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단조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는 이 아이는 무슨 걸 이룬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음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해석하는 거죠. 원래 함수가 아니라 뭐예요? 도함수로 분석하는 거야. 이 도함수의 상태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혹은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혹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혹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도함수가 판별식을 구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3차 함수를 도함수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94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294번에 1번을 보면 자,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뭐를 갖고 싶다? 극값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극값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어때요? 이 도함수 입장에서 이런 그림이 돼야 되죠. 아, 그러면 도함수가 자, f'x를 구했을 때 이 아이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를 구했을 때 이 아이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림 자체가 어때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절편을 지나가야 증가, 감소, 증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짝수니까 제가 4분의 D로 풀면 B'의 제곱 빼기 AC 이 아이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럼 이 아이는 뭐보다 크던가 3보다 크던가 또는 A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면 여기 fx가 x세제곱 더하기 k-6의 x제곱 더하기 kx 빼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엔 얘가 극값을 갖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값을 갖지 마세요 라는 것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도함수로 분석을 해본다면 f'은 3x제곱 더하기 2에 k-6x 더하기 k 이렇게 두면 되고요. 이 아이의 판별식이 자 여기도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0보다 작거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k-6의 B'의 제곱 빼기 AC예요.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로 풀자. 그러면 얘는 K제곱 빼기 6 빼기 9K 더하기 66에 36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죠. 아, 여기가 9K가 아니겠네요. 여기 12, 15네요. 그쵸? 15K. 여기 15K. 이렇게 둘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4, 9, 36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네요. 3하고 12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여기가 3과 12 그래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K는 뭐부터? 3부터 뭐다? 12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 아이의 분석은 여기를 통해서 다루었고 3차 함수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꼭 알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차 함수의 극값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4차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자, 이제 4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4차 함수도 y는 ax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런 꼴일 거예요. 미지수가 엄청 많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이 아이의 도함수는 4a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b x의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d 이렇게 될 건데요. 나는 이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의 도함수가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의 근
x 절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여기도 이 도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근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이거예요. 3차 함수라는 건 얘가 0이 될 때 3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럼 여러분 3차 방정식은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는 중근이고 실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실근과 중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이 이제 두 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떨 수 있어요? 실근과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근과 허근. 허근은 이제 만나면 안 되겠죠. 절편. 그러니까 실근은 하나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모양도 있을 수 있을까요? 삼중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삼중근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서. 자, 이렇게 일단 근이 3개일 때, 근이 2개일 때, 근이 몇 개일 때, 하나일 때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아이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면 이 아이는 어때요? 감소했다가, 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예요. 뭐 위아래는 대충 그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이가 극대인 거 받아들일 수 있죠? 아, 얘는 극값이 몇 개인가요? 3개이네요. 극값이 3개이고 극대도 갖고 뭐도 가질까요? 극소도 모두 갖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번엔 여기를 파악을 해볼까요? 이 아이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금 감소, 여기도 아래쪽이 감소, 여기가 증가일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감소했다가 여기 미분계수 0이었다가 다시 또 감소했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 지점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에서만 어때요? 극값을 갖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극값이 몇 개이다? 1개이다. 여기서 무슨 값만 가져요? 극소값만 갖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따진다고 하면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네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여긴 쭉 계속 플러스로만 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얘는 감소했다가 미분계수가 0이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지점에서만 극소를 갖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도 극값은 몇 개이다? 1개이다. 그리고 무슨 값만 갖는구나? 극소값만 갖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0인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얘네랑 조금 다르게 좌우의 모양이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쁘게 감소했다가 0 되고 증가하는 약간 2차 함수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만 미분계수가 0이라서 이 아이도 극값이 몇 개이다? 1개이다. 그리고 여기도 무슨 값을 가질 거다? 극소값을 가질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극소값만 같나요? 그럼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음수잖아요. 음수인 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음수일 때 만약에 중근이고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그쵸? 이렇게 된 형태죠.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간다고 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서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얘는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내려가서 여기는 무슨 값만 가질 겁니까? 극대값만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호로 뒤집는다고 하면 이쪽에선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거지만 이쪽에서 극소값 대신 무슨 값으로 바뀔 거다? 극대값으로 바뀌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나눌 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쵸? 극대값과 극소를 모두 갖는 것과 극대 또는 극소인 하나만 갖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함수, 3차 함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경우에만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그 외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극대만 갖거나 극소만 갖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갖고 적용하는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98번을 제가 아직 안 풀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302번을 먼저 하고 298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0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fx는 지금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극대값을 갖고 싶대요. 아, 극대값을 갖고 싶다는 건 얘네들은 모두 무슨 값만 가져요? 극소값만 갖는 거니까 아, 도함수의 입장에서 근을 3개를 가지라는 의미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y'은 4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2ax 이 아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라는 말이구나. 자, 그러면 이 i를 2로 묶어줄게요. 2x로 묶어주면 여기는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어때요? 여기는 x는 0이란 근 하나를 갖고 있죠.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근 몇 개 가지면 돼요? 2개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쓸 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왜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b제곱 빼기 8a가 0보다 크고 싶다. 그럼 a는 8분의 9보다는 작아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쓰잖아요. 그 문제가 땡 하고 틀려버려요. 왜냐면 얘가 요 2차 방정식 있죠. 얘가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근을 갖기는 갖는데 얘가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근을 갖죠. 근데 얘가 두 근을 갖는데 x랑 또 다른 한 근 이렇게 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은 맞지만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쪽에서 무슨 근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중근을 가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근을 갖되 절대 뭐든 안 돼요. x는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의 범위 중에서 x를 0을 근으로 갖는 a 값은 제외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a가 0이 되면 안 되겠대죠. a가 0이 되면 x가 근이 돼버리니까. 아, 그러면 이 i는 근을 구할 때 8분의 9보다는 어때요? 작지만 여기 사이에 0은 생기면 안 돼요. 구멍이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i의 범위가 결국 a는 자 0보다 어떻던가 작은 이쪽 영역 또는 그쵸? a가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은 이쪽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f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kx, 더하기 4kx가 이번엔 뭐를 갖지 말래요? 극소값을 갖지 말래요. 그러면 극대값만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갖던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쭉 뭐만 갖게 돼요? 극대만 갖게 될 거예요. 음수라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그쵸? 아, 그래? 그러면 이 i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입장에서 중근과 실근을 갖던가 실근과 허근을 갖던가 삼중근을 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다 쓴다는 게 너무 무리가 있죠. 그러면 원래 이 도함수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상황인데 이 상황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구해서 전체에서 이 상황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약간 여사건처럼. 그쵸? 여집합처럼. 그래서 나는 차라리 무슨 값을 갖는 극대와 자, 극소를 모두 갖는, 그쵸?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범위를 구한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버리자? 빼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건 또 똑같죠.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자. 세 실근을 갖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의 k-4x 더하기 4k 이렇게 두겠습니다. 는 0.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4로 묶어줄게요. 그쵸?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여기는 x 세제곱 맞습니까? 더하기 3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예요. 는 0.
그럼 어차피 얘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구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3차 방정식이야. 선생님 K가 있어요 라고 해도 겁내면 안 되죠. 무조건 얘를 0 만드는 X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가 K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X에다 1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1 더하기 3, 1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 맞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1을 근으로 갖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쪽에다가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조립제법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가 x제곱이에요. 여기가 3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인 거니까 더하기 4x가 돼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제곱 해서 3x제곱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상수항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k는 0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면 조립제법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근 하나를 가졌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근 몇 개 가져야지? 2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로 풀 건데요.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가 돼요. 이해되셨죠? 단! 여기는 x가 1이라는 근을 갖죠. 이 i가 x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5 더하기 k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k는 뭐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좌표에 표현을 해주면 4보다 작은 영역 중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뭐는? 마이너스 5는. 그러면 이쪽과 또는 이쪽 이게 원래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아닌 나머지죠. 여사건이에요. 그러면 구멍이 뚫린 얘를 막고 여기는 이렇게 된 이쪽이 실제로 여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x는 뭐가 되던가 마이너스 5가 되던가 또는 x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302번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그 전에 아직 마무리 못한 298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8번부터 보면 이제 fx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f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극대도 갖고 극소도 모두 갖고 싶대요. 우리는 일단 이 그래프를 분석할 때 무조건 도함수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한다고 쳤을 때 얘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빼기 1이에요. 자, 근데 이 i가 극대값도 갖고 극소값도 가지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나는 여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극대가 생기는 지점이고 여기가 극소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x값이. 맞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극대가 생기고 극소가 생기는데 그 i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다 존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과 여기에 1이 있어야 돼요.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모두 갖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머 선생님 이거 또 나왔어요 그래야 돼요. 뭡니까? 근의 위치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일단 이 x 절편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의 위치를 봤더니 1이 이쯤에 와야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1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도 이쯤에 와야 되는 거니까 어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는군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절편이란다. 여기가 축이죠? 이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축을 구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3으로 묶어주면 근데 여러분 이 축을 구할 때 이것도 괜찮다. 여기가 여전히 미분계수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i를 f2'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한 번 더 미분했다. 그럼 6x 더하기 2a인데요. 얘가 딱 0이 되는 지점.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인 거니까 이 그래프의 미분계수가 0인 지점. 그쵸? 그래서 얘는 6x는 마이너스 2a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a.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a구나.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서 1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셋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저는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4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 빼기 ac예요. 빼기 3a 더하기 3 맞나요? b'의 제곱
빼기 AC 빼기 3A 더하기 3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았어요. 얘는 또 근의 공식을 써야 되나 봐요. 근의 공식 A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허근이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늘 어때요? 위에 붕 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그림이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어때요?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1번을 만족하는 거는 모든 A 값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에 영향을 안 끼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F'1을 구하면 여기죠. 3 더하기 2A 더하기 A 빼기 1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3A가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F' 마이너스 1도 해주면 3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럼 A는 1로 넘겨줬어요. 작아요. 뭐보다? 2보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일단 요 I를 표현을 했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가 마이너스 3부터 어디다? 3 사이다. 요 I까지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랑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잡아서 마이너스 3분의 2서부터 2 사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은 여기고 3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 그냥 여기네요. 그쵸? 그래서 요 I가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fx를 갖고 그래프 분석을 못하니까 f'x를 구해볼게요. 여기는 3x의 제곱 더하기 2에 k 더하기 1x 더하기 k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요 i가 문제를 제가 이따 말아서 요 i가 x는 마이너스 2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극대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서 극소. 여전히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내가 아까 말했죠. 여기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가 극대가 생기는 x값 여기가 뭐가 생기는? 극소가 생기는 x값이에요. 근데 이 극대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사이에 극대가 나오고 극소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딱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것도 여전히 뭐입니까? 여러분 근의 위치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거 함수값이 f'-2는 0보다 크다. 그쵸? 이렇게 잡았을 때 양수 쪽에서 만나죠. f'-1은 0보다 어떻다? 작다예요. f'-1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요 그래프만 그려도 충분하죠. 선생님 판별식 안 해요? 근 2개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것만으로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림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랑 여기서 근이 어때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므로 판별식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축은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축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로만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3, 12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3k가 어떻다? 크다. 그쵸? 마이너스 10보다. 그럼 k는 작아요. 뭐보다? 3분의 10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2k 그 다음에 빼기 2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k가 작다. 뭐예요? 이쪽으로 옮겨주면 마이너스 1. 그럼 k는 뭐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k는 1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극대극소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근의 위치나 근의 분리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하면서도 근의 위치 많이 나왔죠? 예, 근의 위치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삼각함수란다. 다항함수의 극대극소까지 배워봤고요. 이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이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모두 마무리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대 최소만 남아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짧게 끝날 거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연습 잘 하시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